안녕하세요. 우대설계사 보험이 좋은의 김은혜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산모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우대설계사로 선정되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은 담보들이 워낙 많아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또한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육아를 해온 경험치와 고객님들의 보상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온 데이터 결과치, 보상과에서 근무했던 경력들을 반영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제안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부터 개정된 담보들을 반영한 최신 설계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기 보험은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출생 전 보험료와 태어나고부터 납부해야 하는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른데요. 출생 전 보험료는 1회차에 일회성으로 납부하는 산모특약 금액이 합산되어 있어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출생 전 보험료는 55,000원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출생 예정일에 따라서 변동되는데요. 출생 예정일에 가깝게 가입할수록 출생 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쉽게 늦게 가입할수록 출생 전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실제로 태어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면 태아 등재 후에 실제 출생일과 출생 예정일에 대한 오차 범위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추징하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보험료는 36,390원으로 실비 금액 합산하여 5만원대로 구성하였습니다. 1번 기본계약 상위 후유장애 담보부터 살펴볼게요. 담보 이름과 같이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담보입니다. 옆에 납기와 만기는 이 설계안의 납입기간과 보장받는 기간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 설계안은 20년 납입 30세 만기이며 상위 후유장애의 가입금액은 1억입니다. 후유장애는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보장받으며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소멸되는 담보가 아니라 부위별 반복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번 납입면제 담보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상해나 질병에 해당될 경우 가입금액 10만 원을 지급받고 앞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을 하고 2년 차에 암 진단을 받게 된 경우라면 가입금액 1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납입기간인 18년 동안 보험료는 내진 않지만 아기는 만기 30세까지 해당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보험료 납입 지연 유사암 진단 양성 뇌종양 보험 담보입니다. 22년 10월까지는 유사암도 납입 면제 대상 중 하나였는데요. 납입 면제 질환에서 유사암이 제외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의 가입 금액은 설계안에 몇 가지의 담보를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전산에서 자동 산출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설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5번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상해사고로 골절된 경우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치아가 파절된 경우 4번 담보에서 30만 원을 보장받고 치아 외 부위 골절은 4번, 5번 담보에서 5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간혹 자연분만 중에 아기가 엄마 골반에 낀 상태로 계속적 압력을 받게 되면 쇄골 골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6번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화상일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란 하부 진피층까지 손상된 화상으로 물집이 잡히며 심한 통증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연약하기도 하고 실비에서는 미용 목적인 흉터 치료제가 보상되지 않으니 화상 치료 후 흉터 치료 제로제까지 생각해서 화상 진단비 가입 금액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신체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보장되는 담보입니다. 보장받는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여서 같이 구성해드렸습니다. 8번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입원했을 경우 입원 하루당 2만 원으로 20세까지 보장받도록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나 골절, 화상사고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9번 상해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수술받은 경우 한 사고당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수술비 중 가장 광범위한 수술비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5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상해 1호종 수술비를 추천드리는데요. 1종으로 갈수록 가벼운 수술, 5종으로 갈수록 중대한 수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나 상해 수술비 쪽 보장 금액을 든든하게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10번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흉터를 원상 회복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 안면부는 1cm당 30만원, 상하지는 1cm당 15만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엔 워낙 활동적이고 피부도 연약하다 보니 눈에서 잠깐이라도 떼면 다칠 일이 허다한데요. 이 담보도 꼭 챙겨주세요. 11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1번 상해 후유장애 담보처럼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진단비처럼 1회 지급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반복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3%를 진단받았다면 가입금액 5천만 원에 후유장애 지급률 3%를 곱하여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뇌질환이나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이 담보에서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는 담보입니다. 12번에서 16번까지는 암진단비 관련 담보입니다. 12번, 13번은 암진단비 중에 제일 포괄적인 범위이며 3천, 7천으로 합산 1억으로 구성했습니다. 암진단비가 나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유는 계약 연장 제도 사용 시에 100세까지 연장 가능한 금액은 7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합산해서 구성했을 경우 최대 60세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7천, 3천으로 나눠서 2개 담보를 구성하는 것과 1억으로 합산하여 1개 담보를 구성하는 것은 보장과 보험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추후 미래에 계약 연장 제도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4번 유사암 진단 담보입니다. 유사암은 최대 암진단비의 가입금액 20%까지 가능합니다. 앞에 암진단비를 1억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유사암은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객성 종양으로 진단 시 각각 최초 1회 보상합니다. 15번 특정암은 3천만 원, 16번 다발성 소아암은 5천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암의 보장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암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소아 백혈병 순으로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이나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에 이 설계안으로 1억 8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담보를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 제일 포괄적인 일반암 진단비만 가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7번 뇌졸중 진단, 18번 뇌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을 포함하여 제일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뇌졸중을 추가로 구성한 이유는 바로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신생아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두 담보에서 보장되며 진단 시 각각 가입 금액의 20%인 8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혹시나 발생할 질환을 대비해서 꼭 같이 구성해 주세요. 19번 허혈심장 질환 진단 담보입니다. I20 협심증, I25 만성 허혈성 심장병까지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허혈심장 질환 진단보다 더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도 있지만 심혈관 질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담보들도 같이 가입해야 하는 연계 조건도 있기 때문에 해당 설계안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더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하고 싶다면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로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20번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입니다. 머리 안에 양성 종양이 생겼을 경우 보장하는 담보인데요. 양성 뇌종양은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21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마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보장하는데요. 먼저 가와사키병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입니다. 주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 발생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며 6개월에서 2세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구성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2번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입니다. 담보 이름 앞에 중대한이란 단어가 있는 만큼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아니나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큰 담보이기 때문에 구성했습니다. 영구적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치료 목적으로 수혈, 면역 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태여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3번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다음을 동시 만족하는 경우 보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번 뇌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기형아 검사에서는 뇌성마비의 유무를 알 수 없으며 조산에 의한 미숙아가 뇌성마비 발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담보는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입니다. 25번에서부터 28번은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보상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어린이 보험에서 가장 청구율이 높은 담보입니다. 아기들은 면역력이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잘 안 자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잠자리가 바뀐 터라 다인실 사용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 1, 2인실인 상급병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비에서는 상급병실료는 1일 한도 10만 원 내에서 50%만 보장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이 질병 입원 일당으로 메꿔야 하므로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입원 시에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은 2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은 5만 원으로 구성하여 입원 1일당 7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 등급이 종합병원급 이상이면 27번 종합병원 일당까지 합산하여 1일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은 25번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일당은 병원 등급에 상관없이 입원 시에 보장받는 일당입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우대 설계사인 경우만 2만 원으로 설계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환자실 일당은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가거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니큐에 입원하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할 담보입니다. 25번에서부터 28번 질병 입원 일당 담보는 중복 보장 가능하며 영유아 시기에 청구력이 가장 많은 담보이기 때문에 최대로 구성하였으며 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20세 만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생기고 입원력이 점점 줄어들 때쯤 일당 담보의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시거나 삭제하면 보험료를 더 낮추실 수 있습니다. 29번 질병수술, 30번에서부터 35번 질병수술 16종 담보입니다. 29번에서 35번 수술비는 선천질환으로 인한 수술도 보장 가능하게 변경되어 일전의 1호종 수술비보다 보장이 더 좋아졌습니다. 29번 질병수술비는 질병으로 수술 시에 하나의 질병당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질병수술비 중 제일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입니다. 16종 수술비 중 1호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을 5단계로 분류하여 중대한 수술일수록 금액을 높게, 가벼운 수술일수록 금액을 낮게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수술 기법에 따른 1호종 분류는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수술들을 정리해서 띄워드리니 참고해주세요. 6종 수술비에서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보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혀 아랫면의 설소대가 짧은 혀 유착증이나 피부의 선홍색 혹은 짙은 붉은색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흔히 잠복고환이라고 불리는 선천성 음란수종이 대표적인 다발성 선천질환입니다. 16종 수술비는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으로 꼭 챙겨주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36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대표적으로 백혈병이나 혈액암 치료인 골수 이식을 말하는데요. 소아암인 백혈병 치료를 대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37번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은 일본말로 뇌혈관 동맥 조형상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을 칭한 것인데요. 뇌경동맥 말단부의 협착이나 폐색의 양상을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해당 질환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10세 이하 7에서 9세 중심의 소아에게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담보는 모야모야병으로 개두 수술, 즉 머리를 열어 시행하는 수술 시에 수술 1회당 보상됩니다. 모야모야병은 I 67.5로 해당 진단 시 앞전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38번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로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인 개흉,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 시에 최초 1회로 300만 원 보장합니다. 39번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아이들 중에서 간혹 심장 안에 작은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는 심방중격 결손증입니다. 이 질환으로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 시에 해당되며 이 담보도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으로 꼭 구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0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앞전에 16종 수술비에서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질환으로 수술했을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방중격 결손증이나 심실중격 결손, 다지증, 구개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 담보도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으로 꼭 체크해주세요. 41, 42번 팔대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팔대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으로 분류하여 보장합니다. 전 보험사 중에 해당 보험사가 가장 넓은 분류 범위로 보장하는 점이 장점이고요. 여기에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와 심한 장애는 하나만 가입할 수는 없고 세트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담보도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입니다. 43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장기 수혜자로서 5대 장기, 간장, 신장,
폐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여 추천하는 담보입니다. 44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장기 수혜자로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여 추천하는 담보입니다. 45번 응급실 내연비 응급담보입니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연비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월부터 비응급 담보는 삭제되었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실비에서도 보장되며 응급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 3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응급 환자로 분류된 경우는 사진으로 띄워드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6번 자동차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 사실원 제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아이들은 워낙 활발하고 시야가 넓지 않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특약이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은 담보입니다. 47번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한 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담보도 가성비 특약으로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48번에서 50번은 22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으로 출생 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담보들입니다. 해당 담보들로 인해 출생 전 보험료가 출생 후 보험료보다 높습니다. 먼저 48번 장애출생 담보입니다. 장애출생은 장애와 심한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장애는 가입 금액의 20% 200만 원을 지급하며 심한 장애의 경우 가입 금액의 100%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에는 가장 청구 빈도수가 높은 심장에 구멍이 생기는 심실중격결손증과 심방중격결손증,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경이 있습니다. 심한 장애에는 대표적으로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무지증 등을 보장합니다. 49번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기가 2.5kg 이하이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3일째부터 최대 60일까지 1일당 5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산모님께서 조산을 하게 될 경우 저체중아인 아기들이 종종 있어서 해당 담보도 꼭 구성하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50번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아기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발생한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기를 4주 빨리 조산을 했는데요. 조산하는 이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해당하여 이 담보에서 보장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51에서부터 53번 일상배상책임 담보입니다. 3년 만기 갱신형이며 3가지 세트로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부담금은 누수의 경우 100만 원, 누수의 대물사고는 20만 원이며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51번 대인의 경우에는 우리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장난감 모서리로 친구 얼굴을 스치면서 깊은 상처가 났을 경우 친구의 치료비를 배상책임 대인 항목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52번 누수의 경우 말 그대로 누수 사고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제외 후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53번 누수의 사고는 예를 들어 우리 아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빠지면서 길에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냈어요. 이럴 경우에도 누수의 자기부담금 20만 원 제외 후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가족 중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기보험에선 필수로 구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11월 이후 개정된 담보를 반영한 최신 설계안을 안내해드렸는데요. 고객님들마다 예상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나 더보기에 카톡 상담 링크를 눌러주시면 더 쉽게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하시고 육아를 하다 보면 우리 아기 병원 다녀온 영수증 청구하는 것조차 일이거든요. 믿고 맡겨주시면 보상 청구뿐만 아니라 보상과에서 일했던 저의 손해사정 경력과 약관 분석 부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보험금은 잘 맞게 나왔는지 더블 체크가 가능한 담당자로서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